2학년인데 1학년 시절로 타임머신을 타고 왔다고 생각해봐. 그럼 얼마나 다행이야. 그치? 한스님 그래 안 그래요? 그쵸? 내신은 1학년 때 최대한 끌어올려 놔야, 알겠어요? 2학년 때 더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알겠죠? 1학년 때 내신 관리 제대로 안 하면은 답이 안 나와요. 알겠어요? 그래서 2학년 올라가면 애들이 막 정신을 차려버리기 때문에 지금 어리버리한 애들이 1학년 때는 있거든요. 어리버리한 애들이 있어 1학년 때는. 근데 2학년 올라가면서 애들이 공부해야겠다라고 다들 막 각성을 한단 말이야. 그럼 너도 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점수 따기가 더 어려워요. 알겠어요? 지금 잘해야 돼. 어리버리한 아이들이 생각 없이 놀고 있을 때. 알겠죠? 자, 그러면 내가 이게 살짝 지워버릴게요. 자, 높임 표현 했는데, 자, 요거 쓱 빨간 펜만, 자, 내가 지워버릴 거예요. 최대한 안 보고 대답해 보는 거예요. 자, 두 명이, 자, 협공하겠습니다. 한세하고, 그죠? 준서가. 준서님, 칠판 보시고요. 주체 높임에 해당하는 거, 조사는 뭐가 있습니까? 조사. 깨서, 그렇죠. 특수어휘는요? 계시다. 오케이. 선어 말음이? 오케이. 안 보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한세님? 자, 객체 높임에서, 자, 데리다의 높임이 뭐였죠? 네? 데리다야. 데리다의 높임은? 오케이. 못이다. 특수어휘에 해당하는 게 뭐였었죠? 못이다하고 나머지 하나. 주다의 높임은? 들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조사에 해당하는 거 뭐 있었어요? 깨가 있었어. 깨는 주체 높임이야, 객체 높임이야? 깨는 객체 높임. 깨서는 주체 높임. 기억해야 돼요. 자, 시께서 계시다. 기억하세요. 자, 높임 표현 세 번째로 갈 겁니다. 몇 번째? 세 번째. 이제 3번이라고 쓰시고요. 이제 1, 2번이 구분되는 게 기본이에요. 이제 사례를 내가 일부러 쓰지는 않았는데, 자, 높임 표현 같은 경우는 밑으로 쭉 쓰시면 되고, 괄호 1번하고 괄호 2번 크게 둘로 나눌 거예요. 몇 개? 둘로 나눌 거예요. 자, 지금 높임 표현, 지금 3번으로 왔어요. 3번. 괄호 3번. 3번의 이 높임은 둘로 나뉘는데, 괄호 안에 이렇게 쓸 거예요. 초성놀이에요. 지금까지는 높임의 대상이 뭐였죠? 문장, 성분이었거든요. 문장 성분상 주어냐? 목적어 또는 부사어냐? 였어요. 목적어 또는 뭐? 부사어. 근데 이제는 달라요. 높임의 대상이 뭘까요? 청자.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거를 무슨 높임? 이런 높임이라고 합니다. 말을 하는 사람이야, 듣는 사람이야? 청자는? 듣는 사람이죠. 듣는 사람을 높이거나 낮추는 거예요. 무슨 높임? 말을 듣는 상대, 그렇죠. 상대 높임이라고 씁니다. 상대 높임이야, 지금부터는. 자, 빨간 펜으로. 주체, 객체는 무조건 높이는 건데, 이 상대 높임은 높이거나 낮추는 거 다 가능해요. 높이거나 낮춤. 이 낮추는 것도 높임 표현이에요. 무슨 개소리일까요? 상대를 만약에 낮추면은 누구를 거꾸로 높이는 게 돼요. 상대를 낮추면. 말을 하는 사람인 화자를 높이는 게 돼버리죠. 이해돼요? 그래서 상대를 낮추거나 높이는 거 모두 상대 높임에 해당해요. 알겠죠? 기억해야 돼. 상대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을 모두 뜻한다.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상대 높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1번이라고 쓰시고 2번이라고 쓰는데 좀 넓게 잡아야 돼, 넓게. 아래 위로 이렇게 좀 많이 띄어서. 그래서 격시체라는 게 있고요. 격시체가 아닌 나머지를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 격시체가 아닌 나머지를 비격시체라고 하겠죠. 비격시체. 이제 오늘 공부해서 내일 시험 보는 거예요, 이거. 격시체라고 하는 거는 색깔 다른 걸로 노란색. 공적인 자리에서 주로는 공적인 자리에서. 그 다음에 됐어요? 단정적인 어조로. 이게 격시체에 해당하고요. 그러면은 공적인 게 아니라 이제 뭐겠어요? 비격시체는 사적인 자리에서 주로 단정적이지 않은 어조로. 됐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뉴스를 보도하는 아나운서는 격시체를 써야 될까요? 비격시체를 써야 될까요? 아나운서. 격시체를 써야겠죠. 왜? 공적인 자리에서의, 그죠? 언어니까. 근데 이제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대체로 그렇다는 얘기고요. 격시체에 해당하는 게 네 가지가 있고요. 몇 개? 네 개. 비격시체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쫙 펼칠 거예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높게, 자, 요렇게 네 개를 한번 적어볼게요. 둘, 셋, 네 개를 적을 거야. 격시체에 해당하는 게 네 가지가 있는데 괄호 속에 뜻풀이를 하고 왼쪽에 명칭을 쓸 거예요. 자, 오른쪽에 풀이말, 왼쪽에 명칭 적겠어요. 높임은 높임인데 가장 많이 높이는 1번 있고 그 다음 높이는 거 세 번째 높임, 네 번째 강도로 높임. 높임의 정도를 기준으로 1등, 2등, 3등, 4등. 오케이? 제일 많이 높이는 거를 무슨 높임이라고 할까요? 아주 높임. 제일 많이 높였다. 아주 높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으로 높이는 게 2등이 되겠죠. 맞아요. 아주 높이는 것의 아래 단계는 예사로, 보통으로. 그 말이야. 보통으로 라는 뜻의 예사로 높이는 거. 3등은 뭘까요? 아래에 있는 둘은 낮춤이에요. 아래에 있는 둘은 낮춤인데 낮추는 것들 중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3등에 해당하는 그 다음 순위인 건 뭘까요? 이거보다는 그래도 높이는 거. 예사로, 보통으로 낮추는 거. 거꾸로 해, 이제 위하고. 마지막에 맨 아래는 뭘까요? 무슨 높임? 무슨 낮춤? 아주 낮춤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네 개로 나뉘는 거예요, 네 개로. 자, 풀이말 괄호 안에 썼고요. 명칭 쓸 거예요. 채로 끝나는 거야. 무슨 채라고 할 거냐. 명칭 적을 때는 기본형을, 자, 빨간 펜. 기본형을 하다 기본형 가운데에서 활용하여 명칭을 적는 거예요. 알겠죠? 하다를 모델로 삼는 거예요. 하다를 제일 많이 높여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하다 기본형 가운데에서 자, 명령형을 모델로 삼아서 명칭을 취합니다. 명령형. 하다를 명령형으로 만들어 볼 거야. 아까 우리 배운 거 다라자니구나 가운데서 뭐 같은 거? 명령형 그러면은 다라자니 가운데 뭐가 붙어야 돼? 다라자니구나 중에서 라 따위를 붙이는 게 높임이잖아. 명령이잖아, 명령. 그러면은 제일 높여봐. 명령형으로 하다를 써서 제일 높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명령해봐, 하다로. 하다의 명령이 뭐야? 해라. 그렇잖아요. 가장 많이 높여봐. 선생한테 해라 할 수 없잖아. 네가 해라. 네가 가라, 하와이. 이건 높임, 아주 높임이 아니잖아. 높여봐. 해주세요? 더 높여보세요. 할아버지한테, 할머니한테, 혹은 대통령님한테, 우리 대통령님한테 한번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해주세요.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십시오. 자, 하십시오. 하십시오체. 야, 가세요. 네, 잘 가요. 바이바이. 네, 좋아요. 뭐 빠짐없이 잘 챙겼어? 오케이, 좋아요. 네? 아, 그래요? 네, 마음은 두고 가세요. 마음은 두고 몸만 가세요. 안녕. 바이바이. 자, 하십시오체 아래 단계는 하다의 명령형 중에 뭐가 그 다음 단계일까요? 하십시오가 제일 높인 거야. 명령해봐. 하다 가지고. 그렇죠. 하오. 그렇습니다. 하오. 하오체예요. 하오체. 하오. 그대가 하오. 그 다음에 하오체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는 하계체가 있어요. 하계체. 네가 하게. 당신이 하게. 알겠어요? 자네가 하게. 이렇게. 맨 아래 아주 낮춘 건 뭐가 있을까요? 하다 명령형으로 헤라체가 헤라체. 준서님 적었어요? 헤라체. 4개가 있어요. 밑으로 내려올 거예요. 자, 그럼 비격시체는 두 가지가 있는 건데 몇 가지? 두 가지. 풀이말을 괄호 안에, 명칭은 그 앞에. 자, 풀이말. 이 비격시체는 높이거나 낮추거나 다 들어가요. 그래서 두루라는 말을 씁니다. 두루. 주호님, 두루가 무슨 말이에요? 두루두루 할 때 두루. 여기저기, 이곳저곳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두루 높임이 있고 두루 낮춤이 있어요.
두루 높임 하면은 해요체일까요? 해체일까요? 높임이니까. 해요체가 되겠죠, 해요체. 두루 낮춤은 뭘까요? 해체가 돼요, 해체. 뭐 누구 같죠? 네, 그거 봐요. 잘 챙기라니까.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왜 두루라는 말이 들어갔는지를 생각해 볼 거예요. 왜 두루라는 말을 썼을까요? 여러분 엄마한테 원래 잘 쓰는 말 뭐 있어요? 오늘 아침에 엄마한테 했던 말을 생각해 보세요. 보통 엄마한테 하는 얘기 뭐야? 주로 하는 말이 싫어, 나가, 닫어 이거잖아요. 뭐라고요? 싫어, 나가, 닫아. 뭘 닫아? 내 방문 닫아 이거잖아요. 준서님 웃고 있어요. 본인이 즐겨 쓰는 3종 세트잖아요. 엄마한테 잘 쓰는 단어.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싫어, 나가, 닫아 이거잖아요. 주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감하고 있네요. 네, 공감한다. 즐겨 쓰고 있대요. 자, 싫어, 나가, 닫아. 해요체야, 해체야? 해체지, 해체. 근데 엄마한테 원래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안 되는 대상인 청자 엄마한테 해체를 주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야? 거기까지, 거기마저 낮춰버린 거죠.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이해돼요? 그래서 이제 낮추면 안 되는 대상한테도 낮추는 경우에 격없이 그때 두루라는 말을 써서 두루 낮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선생님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주로 다음 시간까지 숙제 해오세요라고 요를 붙이잖아요. 그쵸?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있어요? 내가 왜 니네보다 니네한테 비해 높여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데 굳이 높이잖아. 맞지? 거기마저 두루.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자, 빨간 펜으로 지금부터 각각 해당되는 것들 써볼 거거든요. 자, 하십시오 할 때 비읍 받침에다가 동그라미 딱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하오 할 때 오에 동그라미 하시고 개에 동그라미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에 동그라미 딱 해놓고. 자, 기본 출발은 이거예요. 이거 테스트 볼 건데 헤라체 있죠, 헤라체. 헤라체 같은 경우 우리 외웠던 거 그대로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종결 어미 뭐 있었죠? 다라자니구나, 다라자니구나. 그대로 써봐. 다라자니구나. 이게 이제 헤라체의 기본형이에요. 평서형, 명령형, 청유형, 의문형, 감탄형. 알겠죠? 이렇게. 자, 빨간 펜으로 적어볼 거예요. 하십시오체의 평서형 종결 어미가 뭐냐? 하십시오체의 명령형 종결 어미가 뭐냐? 이렇게 막 나오거든요. 근데 복잡하게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습이라거나 비읍 받침이라거나 이런 따위를 붙이면 된다로만 기억해 두세요. 일단 자세한 건 내신 때 다시 배우면 돼. 오케이? 자, 뭐가 붙으면은 하십시오체야? 습이나 비읍 받침이 들어가 있으면은 하십시오체다. 이해돼요? 그 다음에 하오체 같은 경우는 자, 오나 소가 붙으면 돼요. 뭐라고요? 오나 소가 붙으면 된다. 오나 소가 붙는다. 오나 소가 붙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 편지를 읽다. 그러면은 하오체 읽다에 하오체 명령형을 만들어 보세요. 읽어보세요 라는 뜻으로 오나 소로 끝나게 편지를 읽어보 이렇게. 알겠어요? 그 다음에 편지를 읽어 주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그런 거야. 자,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하계체는 기억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완전 개세네 이렇게 이제 기억하면 돼요. 뭐라고요? 이거 완전 개세네 이렇게 개나 새나 네로 끝나는 말 이렇게 줄표 해두면 돼요. 명령형, 청유형, 그 다음에 감탄형 구분 없이 그냥 이렇게만 일단 기억해놔. 하계체의 종결 어미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고요? 완전 개세네 하계체의 개에서 완전 개세네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알겠죠? 먹다의 하계체 명령형을 만들어 보세요. 먹으라고 명령해 보세요. 하계체로 어떻게 해야 돼? 네가 먹게 이렇게 자네가 먹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먹다의 하계체 청유형을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 같이 먹자고 해야 돼. 어떻게? 같이 먹세. 이해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어요. 하계체
평서형으로 공부하다의 평서형을 만들어 보세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나 지금 공부하네. 이해돼요? 그런 식이야. 자, 해여체 하기 전에 먼저 해체 먼저 할 거예요. 해체 먼저. 해체는 여기 땡땡땡땡 해주시면 돼요. 자, 해체는 아나 어로 끝나요. 아나 어로 끝나는 말. 혹은 쉼표하고 지로 끝날 수도 있고요. 지금 너 뭐해? 책 읽어. 너 지금 뭐해? 책 읽지. 알겠어요? 자, 읽다의 해체 명령형을 만들어 보세요. 지훈님. 읽다의 해체 명령형. 읽으라고 해보세요. 읽어. 그렇죠. 너 지금 빨리 읽어. 이러면 해체의 명령형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얘는 뭘까요? 이 밑에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요만 붙이면 돼요. 요. 또는 뭐야? 요. 또는 뭐야? 지요. 이렇게 되면은 해여체다. 오케이? 밥을 먹다 해서 먹다 있죠? 먹다의 해체 명령형 아니 해여체. 먹다의 해여체 명령형 만들어 보세요. 한세님. 한세? 먹다의 해여체 명령형. 아니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은 해체가 돼버리잖아. 해여체는 빨리 먹어요. 이렇게. 이해되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이 정도로만 먼저 외워둔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가면 이런 것 이렇게 퉁쳐서 기억하는 건 쉬운 방식인데 세부적으로 각각 무슨 형에 맞는 형태를 알아맞힐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신에서는. 그때가 다시 디테일하게 배우시라고. 근데 당장 요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돼. 아시겠죠? 방금 필기한 거 다시 내가 지우고 물어볼 거예요. 자,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이거로부터 출발한다. 어디? 색깔 다른 걸로 헤라치에다가 네모 처리 딱 해놔. 얘부터 기억하는 게 제일 좋아. 합리적이야. 알겠어요? 얘부터 먼저. 자, 먼저 기억하는 거야. 헤라체를 먼저 기억한다. 자, 헤라체에 해당되는 거 읊어볼게요. 시작. 종교렴이 다라자니 구나. 알겠죠? 자, 하십시오체에 해당하는 종교렴이 읊어봐. 시작. 스비나 비읍 받침. 그 다음 하오체는 뭐야? 하오의 오를 생각하시고 끝이 어떻게 끝나야 돼? 오나 소. 그 다음 하계체는 개를 생각하시고 완전 개세네. 알겠죠? 그 다음 해체는 어떻게 기억한다고 그랬죠? 어나 아나 지로 끝난다. 그리고 해여체는 요 아요 마지막 지요. 알겠죠?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 자, 끝났습니다. 높임표현 완성. 자, 다시 복습. 높임표현 세 가지. 높임의 대상에 따라서 세 가지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배운 거 다시 정리. 무슨 높임? 시작.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문장 속에 주어를 높이면 주체 높임. 그쵸?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면 객체 높임. 청자를 높이면 상대 높임.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면. 준서님? 객체 높임은 문장 성분상 뭐나 뭐를 높인다고요? 시작. 목적어나 부사어. 그렇죠. 부사어 잊지 마세요.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자, 나는 할머니께 선물을 드렸다. 왜냐면 명절 때 설날에 세뱃돈 받았으니까. 자, 높임표현 쓰인 걸 전부 찾아 밑줄 그을 거예요. 준서님 얘기해보세요. 깨, 또. 오케이. 자, 깨는 무슨 높임? 객체 높임. 그렇죠. 드렸다는? 응? 드렸다는? 들이닫게 멋있다. 들이닫게 멋있다. 네? 주체는 주님. 쉽게 쓰기시다. 쉽게 쓰기시다. 얘는요? 객체도 객체. 들이닫게 멋있다. 들이닫게 멋있다. 오케이? 자, 높임의 대상이 지금 문장 성분상 목적어예요? 부사어예요? 자, 대답해. 누굴 높이는 거예요? 문장 성분상 목적어 부사어? 할머니라고 하는 목적어야 부사어야? 지우님, 깨는 무엇의 높임이에요? 조사, 깨는 조사 무엇의 높임이에요? 깨는? 누구? 에게의 높임. 그쵸? 그러니까 부사격 조사인 거예요. 당연히 깨는 부사어를 높이는 거죠. 걔가 부사격 조사니까. 오케이?
높임의 대상이 뭐라고요? 부사어다라고 말해야 돼요. 이해돼요?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고. 가님 이해돼요? 그러면은 내 누굴 높이는 거야? 나야 할머니야? 역시 할머니를 높이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선물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할머니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부사어를 높이는 거야? 목적어를 높이는 거야? 부사어를 높이는 거죠. 왜냐하면 할머니가 무슨 자리에 있으니까? 부사어의 자리에 있으니까. 이해돼요? 목적어를 높인다고 말하면 안 돼요. 왜냐면 목적어를 높이면 선물을 높이는 게 되버리잖아요. 무슨 개소리예요. 물건을 왜 높여요? 그렇잖아. 이해돼요? 됐죠? 자, 들이닥게 봅시다. 기억하세요. 들이닥게 봅시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가봅시다. 높임 표현 이제 끝났고요. 그러면 이건 어때요? 세 번째, 시간 표현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시제와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밑에다 적으시면 돼요. 자, 바로 1번 시제라고 쓰겠습니다. 시제. 시제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상이라는 게 있는데 첫 번째 시제는 크게는 시간 표현의 시제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맞습니까? 그쵸? 근데 우리가 특별히 이제 다시 세분화해가지고 흔히 알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누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절대 시제라고 하는 것을 속해요. 무슨 시제? 절대 시제. 자, 오른쪽에 좀 넓게 잡을 거예요. 오른쪽 좀 사이를 두고 절대 시제 말고 또 시제 개념이 있는데 상대 시제라는 개념이 있어요. 뭐라고요? 상대 시제. 또 적어보죠. 상대 시제. 됐어요. 절대 시제는 기준시가 기준시라고 써보시고 자, 상대 시제는 기준시가 자, 지훈님 기준시가 무슨 말이에요? 기준이 되는 시점이란 뜻이에요. 기준이 되는 시점. 기준이 되는 시점이 좀 달라요. 뭘 기준으로 하냐?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하느냐? 얘는 기준시가 뭘까요? 절대 시제는 자, 사건시예요? 발화시예요? 발화시가 기준이 돼요. 발화시가. 얘는 사건시가 기준이 됩니다. 무슨 개소리냐? 발화시가 무슨 말이에요? 발화시가 말하는 시점을 뜻하겠죠. 발화가 뭐죠? 말하는 시점. 내가 대화를 할 때 말하는 그 당시 시점을 말해요. 사건시는 그럼 뭘까요? 사건시는 뭐 하는 시점이야?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에요. 이해돼야 안 돼요? 근데 이제 사례를 한번 들어볼 텐데 이건 수직선을 그릴 거예요. 이렇게 화살표를 띡 그려주시고 점을 3개를 찍을 건데 중간에는 세로선을 그은 다음에 점을 찍을 거예요. 점이 몇 개? 하나, 2개, 3개. 중간에 세로선 하나 그어두시고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흰색으로 세로선이 의미하는 걸 써볼 거예요. 세로선은 발화 시점을 얘기합니다. 발화 시. 세로선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발화 시를 말해요. 말하는 시점. 지금부터 이제 사건 시점을 표시할 텐데 사건 시점이 맨 앞에 사건 시가 이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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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뉘는 거예요. 말하는 시점보다 앞서는 경우가 있어요. 자, 빨간색으로 적어볼게요. 이 사건 시는 발화 시보다 뭐예요? 화살표 진행 방향으로 봤을 때 앞섰어요? 나중이에요? 앞서 있잖아요. 사건 시가 발화 시에 앞서 있어요. 그러면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과거. 시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다시. 사건 시가 발화 시보다 나중이라면은 현재야, 미래야? 미래고. 사건 시와 발화 시가 일치하면은 뭐라고 할까요? 주은님? 현재밖에 없잖아요. 현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밥을 먹었어. 나는 밥을 먹었어. 라는 대화문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먹었어에다가 밑줄을 딱 그어야 되겠죠. 먹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말하는 시점은 지금이잖아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시점은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을 기준으로 먹었어 라고 하는 거는 말하는 시점보다 앞서 있어요? 일치해요? 나중이에요? 앞서 있죠. 그래서 얘를 절대 시제는 뭐라고 하는 거야?
과거 시제다 라고 말하는 거야. 이해돼요? 이미 알고 있는 건데 복잡하게 개념화한 것일 뿐이에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사건 시가 발화 시보다 앞서 있냐, 일치하냐, 나중이냐에 따라서 절대 시제는 셋으로 나뉜다. 명칭 기억해야 돼. 특히 이제 이런 거 있지. 앞서 있다라는 개념 주의하세요. 나중이다 이 개념 주의하세요. 나중에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안 보고 대답해. 준서님, 앞서 있다. 과거야, 미래야? 앞서 있다. 과거를 뜻해요. 한세님, 나중이다. 미래예요. 기억하세요. 자, 상대 시제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야. 근데 이해가 좀 부자연스러워. 사례를 먼저 적을 거예요. 사례를. 자, 슬기는 이라고 쓰실 거예요. 슬기는 착하니까요. 어제 자, 설거지하는, 청소하시는 분 적을게요. 슬기는 어제 청소하시는 어머니를 가만두고 보진 않겠죠. 슬기는 착하니까요. 도와드렸다 라고 쓸 거예요. 도와드렸다. 주사에 적고 있니? 자, 슬기는 어제 청소하시는 어머니를 도와드렸다 라고 사례를 적습니다. 적었니? 도와드렸다 까지 적은 다음에 노란색 분필로 아까는 먹었어 하나만 밑줄 그었는데 이번엔 두 개를 밑줄 그을 거예요. 청소하시는 밑줄, 도와드렸다 밑줄. 상대 시제라고 하는 건 기준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건시라고 했거든요. 이건 뭐냐? 사건시가 사건시의 기준이 된다 이거예요. 자, 밑줄 긋고 밑에다가 사건시 써볼게요. 뭐지? 사건이 두 개가 일어났잖아. 도와드리다, 청소하시다. 오케이? 그러면 사건시와 사건시 사이의 관계 중에서 기준이 되는 게 있단 말이야. 두 개 사건 가운데 기준이 되는 사건이 뭐냐? 항상 뒤가 기준이야. 뭐라고요? 얘가 기준시야. 기준시는 항상 뒤라고 기억해놔야 돼. 그러니까 문장의 맨 끝이야, 중간이야. 기준이 되는 사건은 문장의 맨 끝이야. 기억하세요. 문장 맨 끝이 항상 기준이에요. 얘를 기준으로 이 행위가, 이 사건이 앞서 있냐, 일치하냐, 나중이냐를 따져봐야 돼요. 이해돼요? 가은님. 어머니가 청소하시는 거를 도와드렸다는 얘기는 같이 했다는 얘기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걸 적용해 보자면 얘가 기준시야. 기준시가 되는 사건시와 판단 대상이 되는 사건시는 일치야, 앞서 있어요, 나중이야. 일치, 오케이. 일치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 상대 시제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해야 돼요? 현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헷갈리니까 상대 시제라고 한 번 더 써줄게요. 상대 시제는 청소하시는 애, 상대 시제는 현재다 라고 말하는 거야. 좀 이상하지? 뭐야? 청소하는 행위는 과거에 일어나는데 왜 과거가 아니지? 지금 말하는 건 상대 시제를 얘기하는 거야. 상대 시제. 알겠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도와드리다라는 사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야. 상대 시제라고 하는 건. 왜 상대 시제인지 알겠지? 사건이 두 개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거죠. 얘는 사건들 말고 발화시라고 하는 다른 별개의 기준이 있으니까 절대적인 거고, 얘는 둘 중에 따져봐야 되니까 상대적인 거고. 이해돼요? 사건들끼리 비교한 거니까 상대적이야. 지훈님 이해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을 머릿속에만 담아두시면 돼요. 이제 시험에 나올 때는 뭐가 포인트냐면 앞서 있다는 건 과거고 나중이라는 건 미래다. 이것만 딱 머릿속에 기억이 나. 나중에 시험 보면 이게 헷갈려. 오케이? 그리고 상대 시제에 사례를 잘 적어두시고요. 다음 4로 갑니다. 이제 부정표현이에요. 비교적 간단한 건데 쓱싹 금방 해결할 수 있어요. 지웁니다. 자, 상대 시제는 일단 놔둘 테니까 필기 맞이 하시고. 부정표현이라고 나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배웠을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은 밑에다 쭉 적는 거야. 네 번째 부정표현이에요. 크게 두 가지인데 1번 바로 그 다음에 2번 바로 쓸 거예요. 자, 한세님 네가 알고 있는 부정표현 읊어보세요. 무슨 부정? 무슨 부정문? 안부정문, 못부정문. 들어본 적 있죠? 그쵸? 그래서 위에다가 안부정문이라고 써볼게요. 안이라는 부정부사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안부정문이 있고, 그 다음에 못이라는 부정부사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못부정문이 있어요. 안부정문, 못부정문. 근데 이제 기준이 뭐냐면, 자, 안부정문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뭐냐? 의미를 기준으로
형태는 조금 있다가 마저 정리할 거고, 일단 의미. 자, 무엇을 부정하는 거냐? 안부정문은 의지 부정이야, 상황 부정이야. 시작. 의지. 그렇죠. 의지를 부정하는 거예요. 의지를 부정하는 안부정문이에요. 그러니까 안 먹어. 엄마한테 자주 하는 말. 싫어. 나가. 닫아. 도 있지만 안 먹어. 도 있잖아요. 준선이 오늘 엄마한테 안 먹어. 했어요, 안 했어요? 어제 했어요, 안 했어요? 어제는 했죠. 일주일 내에 한 번이라도 했죠. 그거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안 먹어! 이런 거. 의지죠, 의지. 안 먹겠다는 의지. 그 다음에 못 부정문은 뭐예요? 상황을 부정하거나 능력을 부정하는 거죠. 상황 부정 또는 능력 부정. 예를 들어서 이제 버스가 고장이 나가지고 지각을 했어요. 그럼 의지를 갖고 지각을 한 거야? 상황 때문에 지각한 거야? 상황 때문에 지각한 거니까 너 왜 늦었어?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제 시간에 못 온 거야? 제 시간에 안 온 거야? 제 시간에 못 온 거죠. 이해되죠? 그런 거예요. 능력 부족이라고 하는 거는, 능력 부정이라고 하는 거는 나 이거 못해. 그쵸? 이거 못 불러. 이럴 수 있잖아요. Love Dive. 가은이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 죄송합니다. 한세는 Love Dive 부를 수 있어요? Like After는요? After Like예요? Like After? After Like예요? 쉣. After Like 부를 수 있어요? 그래요? 못 불러야 되는데. 춤출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잘했습니다. 춤을 안 추는 거예요? 못 추는 거예요? 못 추는 거죠. 왜요? 능력이 안 되니까. 그쵸? 능력 없는 남자 한세입니다. 그럼 넌 출 수 있냐? 나 출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추는 순간 너희들은 토하게 될 것이다. 위생을 위해서 추지 않겠습니다. 준서 도리도리 하지마. 자, 의미는 이렇고요. 종류가 있어요. 종류. 형태상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긴 부정문과 짧은 부정문이 있어요. 짧은 부정문이라고 먼저 씁니다. 짧은 부정문이라고 쓰시고, 안부정문에 짧은 부정문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부정문에 긴 부정문 형태가 있는 것이고요. 형태상 두 가지. 몇 가지? 두 가지. 자, 안부정문에 짧은 부정문 형태는 부정부사가 앞쪽으로 와요. 그래서 아니가 앞에 옵니다. 아니 물결표 괄호한 다음에 줄임말 안 이렇게. 아니 먹다. 원래는 아니 먹다예요. 줄여서 안 먹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못 부정문의 짧은 부정문 형태는 역시 부정부사에 해당하는 못이 앞으로 오는 거예요. 못 띄어쓰기 한 다음에 물결표. 빨간 펜. 이 아니도 그렇고 못도 그렇고 부정부사다라는 말을 써두세요. 뭐라고요? 부정부사다. 부정의 의미를 갖는 품사상 부사라는 게 중요해요. 못도 부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지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짧은 부정문은 부정부사를 활용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긴 부정문의 형태는 이제 뒤쪽에 용언의 형태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건 줄표로 써야 돼. 줄표, 반듯한 줄표. 뭐뭐지 아니하다. 뭐뭐지 아니하다. 먹지 아니하다. 다른 말로 뭐야? 먹지 않다. 먹지 않다. 먹지 아니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긴 부정문, 못 부정문의 긴 부정문 형태는 당연히 뭐뭐지 못하다. 먹지 못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빨간 펜으로 적을 거예요. 자, 아니하다에다가 밑줄을 그어보시고 못하다에 밑줄을 그어보시고 부정 의미를 지니는 용언이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뭐라고요? 부정의 의미를 지니는 용언이에요. 용언. 용언을 활용하여. 자, 선지의 긴 부정문은 용언을 활용하여 나타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짧은 부정문은 용언이야 부사야. 시작. 부사. 짧은 부정문은 부사 활용하는 거고 긴 부정문은 용언을 활용하는 거예요. 부정 의미의 용언을.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해 두시고 끝. 다음 4번도 끝났고요. 오늘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5번의 인용 표현은 간단한 건데요. 자, 인용 표현은 하이라이트 아니고요. 저 뒤에 있는 게 하이라이트예요. 6번하고 7번이요. 자, 인용 표현은 간단하게 밑에다가 적고 마무리합니다. 자, 빠르게 정리합니다. 자, 1번 괄호, 2번 괄호 하신 다음에 직접 인용 표현이 있고 직접 인용, 그 다음에 간접 인용 있어요. 자,
이렇게 두 가지. 그리고 빠르게 적습니다. 땡땡땡땡. 큰 따옴표가 있어서 그 뒤에 라고 더하기 라고 이러면 직접 인용이에요. 여기는 큰 따옴표가 없고 그래서 플러스 고가 된다. 기억하는 방법. 빨간 펜. 큰 따옴표가 있으니까 라가 있다. 큰 따옴표가 없으니까 라가 없다. 이렇게 기억해봐. 이해돼요? 큰 따옴표가 있으면 라고로 붙이고요. 없으니까 라가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기억해. 큰 따옴표가 없으면 라가 없는 고. 이해돼요? 끝!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 오늘의 피날레입니다. 2개. 자, 이게 진짜 찐이다. 시험에 나오면 이제 헷갈려. 사동하고 피동이 있잖아요. 그죠? 사동의 반대가 뭡니까? 지훈님. 사동의 반대가 뭐죠?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동의 반대는 주동이에요, 주동. 아이고. 주동이에요, 주동. 잘 기억하세요. 색깔 다른 걸로 써놔야 돼. 자, 정신 차려. 자, 사동은 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사동 밑에다가 시킴이라고 괄호하고 써. 시킴. 시킨다라는 뜻의 사동이에요. 사자가 시킬 사자거든요. 시킬 사자예요. 시키다. 주는 그럼 뭘까요? 지가 직접 하는 걸 말하는 거겠죠? 직접 한다라는 의미의 주동이에요. 이것도 내신에서는 괄호 넣기 할 수 있어요. 외워버려야 돼. 사동은 뭐야? 시킴. 반대말 주동은 뭐지? 직접. 주동은 뭐야? 직접. 자, 이렇게 해놓고 됐니? 이제 7번으로 먼저 갔다가 돌아올 거예요. 7번에 피동 옆에다가 반대말 써볼 거예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자, 피동이라는 말의 뜻은 반대말이 이제 능동이라는 것인데요. 능동 표현이 피동의 반대예요. 기억해야 돼. 피동은 자, 제 힘으로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피동은 당하는 게 피동이에요. 피동, 당함. 능동은 그러면 뭐죠? 자기 힘으로 한다. 제 힘으로 한다. 그러면 능동이에요. 이 의미를 기억해야 돼. 이 사전적 의미이기 때문에 외워야 해요. 딴 말 쓰면 안 돼요. 제 힘으로 한다. 능동. 당한다. 피동이에요. 됐어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사동 먼저 정리할게요. 사동. 사동 표현 만드는 방식이 있는데요. 다 적었죠? 지웁니다. 사동 표현을 만드는 방식이 있어요. 자, 1번. 여러분들이 밑에다 쓰시면 돼. 바로 1번. 자, 통사적인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접사를 붙이는 방법이 있어요. 이 접사를 붙이는 방법 먼저 가볼까요? 사동 표현 만드는 접사 퍼레이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 4개야 7개야 사동 표현은 이히, 리기, 우구, 추 7개예요. 사동 표현은 이히, 리기 그 다음에 뭐야? 우구, 추까지예요. 빨간 편은 이제 우구추에다가 밑줄을 그어야 되겠죠? 우구추에 밑줄을 딱 그어보시고 이제 문법 노트에는 이렇게 적고 문법 테스트에는 순서가 좀 위아래가 바뀌어 있을 거예요. 자, 우구추 하면은 도두다가 있고 독구다가 있고 낮추다 또는 늦추다가 있어요. 사례만 일단 적어 두시고요. 종이 났으니까 다음 시간에 다시 사동부터 다시 해야겠네요. 내일반에 테스트를 볼 수 있을까요? 사동 표현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내일 수업 알겠죠? 고생하셨습니다. 쉴게요. 지심 없으니까 연락 좋지?